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수도 워싱턴 DC 부동산 시장에서 심상치 않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번 주 미국 증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워싱턴 DC는 미국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비싼 부동산 시장 중 하나입니다. 연방 정부라는 든든한 고용 기반 덕분에 경기 침체도 잘 버텨왔죠. 그런데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정부 대규모 축소 정책 때문입니다. 연방 공무원은 물론 정부 계약업체, 비영리 단체까지 영향을 받으면서 지역 경제의 견고한 기반이 흔들리고 있어요. 현재 DC는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셀러 우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집 구경을 오는 구매자가 줄고 가격을 내리는 매도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FBI 요원이나 DEI 전문가 등 정부 분야 종사자들의 강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바이어들도 취업 불안과 관세 이슈 등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DC 시장은 겉으로는 버티고 있지만 속으로는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첫 번째, 리스크 심리 확대 가능성입니다. DC는 미국 정부의 상징이자 경제의 안전판 같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부동산 둔화 조짐이 보이면 정부 안정성에 대한 불안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어요. 두 번째, 금리 인하 기대 강화입니다. 부동산이 약해진다는 건 소비 위축과 투자 둔화를 뜻합니다. 만약 경기 둔화 신호로 해석된다면 시장은 연준이 더 빨리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 금융주, 부동산주의 부담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관련 금융사, 부동산 개발주들은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웰스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레드핀 같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DC 부동산 시장 약화는 미국 경제 불안 신호로 연결될 수 있고, 월요일 특히 리스크 자산은 약세 압력, 반면에 금리 인하 기대주인 빅테크 등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지난주 시장은 정말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관세 완화와 연준 파월 의장 경질 철회를 시사하면서 투자 심리가 크게 살아났죠. S&P 500은 무려 4.5% 상승했고 다우지수는 2.5%, 나스닥은 6.6%나 뛰었습니다. 특히 빅테크 중심으로 강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그럼 이번 주는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 중에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동시에 터집니다. 한 주 동안 무려 S&P 500 기업 180개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경제지표 스케줄 정리를 해드리자면 수요일 1분기 GDP 발표에서 성장률은 플러스 0.1% 예상, 4분기 플러스 2.4%에서 급감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날은 PCE 물가지수 발표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연간 2.5% 상승을 예상하면서 전월보다 둔화된 수치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금요일에는 4월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신규 고용은 13만 3천 명, 실업률은 4.2%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빅테크 실적 발표는 화요일과 목요일 사이에서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 발표를 합니다. 증시에 정말 중요한 기업들이죠.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경기 둔화 신호가 현실화될 것인가? GDP가 0.1%로 정말로 둔화된다면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빅테크 실적이 시장을 이끌 수 있을까요? 최근 주가 반등은 빅테크 주도가 컸습니다. 실적이 좋다면 나스닥 중심으로 추가 랠리도 기대할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인플레이션은 과연 둔화되고 있을까요? PCE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GDP와 고용 지표가 약하게 나오고 빅테크 실적이 기대 이상이라면 미국 증시는 추가 반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강하고 빅테크 실적이 실망스럽다면 다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번 주는 단순한 실적 시즌이 아닙니다. 경기 둔화와 금리 인하 기대가 싸울 것이고요. 빅테크 실적과 시장 반등 지속 여부도 지켜봐야 하는 시점으로 이 두 가지 힘겨루기 속에서 시장이 어디로 움직일지 결정될 겁니다.
지난 금요일장 EV 섹터주는 리비아는 플러스 4%, 테슬라는 플러스 9%, 루시드는 플러스 2% 이상 상승하면서 2.5부를 정확히 맞추는 모습이었고, 애프터장에서는 마이너스 0.4% 하락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오더플로우는 라지스케일에서 대량의 매수가 들어왔고요.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도 매수가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네요. 바닥 다졌나? 추세 전환할까라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현재 차트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는 2.6달러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 반대로 2.3달러를 지킬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 루시드는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있지만 확실한 추세 전환 신호는 아직 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 영망치형 캔들이 나와주었다는 것에 주목을 해야겠는데요.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주로 등장하기도 하죠. 매도세가 한때 강했지만 매수세가 버티면서 반격한 흔적입니다. 즉, 이제 매도 에너지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쉽지만 단순히 캔들 하나로는 부족한데요. 추가로 확인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량입니다. 강한 추세 전환은 보통 거래량 급증을 동반하는데 이번엔 거래량이 소폭만 늘었기 때문에 완벽한 신호는 아니라 판단됩니다. 두 번째, 저항선 돌파 여부입니다. 현재 루시드의 단기 저항선은 약 2.6달러 수준입니다. 이 가격대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진짜 상승 신호로 볼 수 있어요. 아직 준비 단계일 뿐 본격 상승을 위해서는 2.6달러를 정말 강하게 돌파해야 합니다. 이번 주 빅테크 기업의 실적으로 증시에 활기를 띈다면 돌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애리조나주 AMP1 팩토리 현장이 드론을 통해서 올라왔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시는 분께 일단은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루시드 에어 차량과 함께 그래비티 차량이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4월 말에 소비자들에게 딜리버리 될 것을 예고했던 임시 CEO 마크 윈터 호프의 말에서 많은 차량이 생산될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다소 적은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세어보니 약 66대가 보이는데요. 약간의 생산에 차질이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판매량이 생각보다 적은 탓일까요? 정확한 것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충전 포트가 앞쪽에 있는 것으로 보이죠. 이것이 사우디로 향하는 물량일 것 같습니다. 사우디 물량은 왜 충전 포트가 앞에 있는 것일까요? 이 부분은 조금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주차장 모습을 보면 재고 물량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이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는 몇 대 안 남았고요. 저 위로 보이시는 차량들은 직원들 차량으로 많은 인원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주차 라인에는 차량들이 상당히 딜리버리 된 것을 확인되면서 에어 차량 판매가 상당히 좋다라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2분기 최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딜리버리 되는 상황이네요. 자, 또다시 그래비티가 지연 사태냐? 아니면 생각보다 판매량이 적은 정황이냐?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는 루시드 측에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서 투자자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기업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월요일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